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보시고 2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초 샤펜티어는 다우드나 박사에게도 연락하여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다우드나 박사는 이 당시에는 다른 활동으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샤펜티어는 그 당시 특허권 경쟁을 하고 있던 하버드와 MIT 대학교의 공동연구소인 브로드 연구소의 펑장 박사에게도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펑장 박사는 이미 업계에서 큰 명성을 얻은 샤펜티어와 같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조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펑장 박사가 속한 브로드 연구소는 특허권 문제 때문이었었는지 독립적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펑장 박사 역시 본인이 속한 브로드 연구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몇 개월 후인 2013년 11월 브로드 연구소와 펑장 박사는 자신들만의 유전자 가위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에디타스 메디슨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펑장 박사가 당시 특허권으로 다투고 있던 당사자 중 한 명인 다우드나 박사에게 에디타스 메디슨을 같이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우드나 박사는 특허권 공방에서는 적이지만 학술적으로는 동료인 펑장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에디타스 메디슨의 공동 창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특허권 문제였었는지 2014년 6월 다우드나 박사는 에디타스 메디슨을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샤펜티어 박사는 다우드나 박사에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조인하라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에디타스 메디슨에서 쓴 경험을 했던 다우드나 박사는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설립한 기업이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입니다. 펑장의 에디타스 메디슨도 설립 당시부터 아예 43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473억 원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투자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후 빌 게이츠, 구글, 피델리티 등 수많은 투자가와 기관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샤펜티어, 다우드나 박사 측과 쌍벽을 이루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펑장 박사에 대해서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펑장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살입니다. 펑장 박사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제출했을 때는 불과 33살이었습니다. 샤펜티어 박사는 현재 52세, 다우드나 박사는 현재 57세임을 감안할 때 펑장은 굉장히 젊은 천재 과학자입니다. 펑장은 중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허베이성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중국에서 가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펑장이 11살 때 펑장의 어머니는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였고 어린 펑장을 데리고 아이오와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 펑장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펑장도 그의 어머니도 영어를 전혀 못했었기 때문에 펑장의 어머니는 모텔에서 방을 정리해주는 하우스키퍼 일을 하며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힘든 이민자 가족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수지였던 펑장은 가난했지만 늘 패기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와 중국에서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아버지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유전자 치료법 관련 연구소에서 일할 정도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펑장은 결국 2000년 주니어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 내 최고의 자연과학 경시대회인 인텔 과학 경시대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합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서부 최대의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동부로 돌아와 하버드 대학과 MI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국 최고의 생물학 연구소인 브로드 연구소의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 펑장은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펑장은 2011년 2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인간의 세포에 적용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하였고 늘 새벽 2시나 3시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펑장은 당시 대학생들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오후 늦게 수업이 끝나면 중국 누들이나 배달음식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까지 연이어 실험과 연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2012년 봄, 펑장은 자신들이 밝혀낸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논문을 쓰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모으긴 했지만 더 좋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출간은 미루게 됩니다. 브로드 연구소의 펑장과 동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서부에서 샤펜티어와 다우드나 박사 측이 자신들과 똑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자신들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2년 6월 샤펜티어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 측이 세계 최초로 인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하여 DNA를 수정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자 펑장 박사 측도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논문을 작성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제출하였고 정말 운 좋게도 자신들보다 먼저 특허를 신청한
샤펜티어 다우드나 팀보다 먼저 특허권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샤펜티어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 측이 속한 UC 버클리 대학은 특허 소송을 내었습니다. 수년간의 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8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펑 장이 속한 브로드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브로드 연구소의 펑 장의 팀 역시 크리스퍼-캐스9 유전자 가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 특허청은 샤펜티나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 측의 손을 들어주어 유전자 가위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유럽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작년 말인 2012년 12월 미국 특허청이 누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먼저 발명하였는지 순위를 정하는 저촉 심사를 시작하여 이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현재는 협의를 거쳐 특허권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유전자 가위 삼총사 기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31일 현재 시가총액 8.95빌리언 달러, 하나로 시가총액 약 10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삼총사 중 가장 큰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입니다. 현재 버텍스 제약, 비아사이트, 큐어백, 바이엘 제약 등의 제약사들과 연구 파트너십을 맺고 큰 금액을 투자받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가을 창업자인 샤펜티어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받은 직후 220불대까지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하락하여 전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10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다시 반등하여 120불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주력 제품으로는 CTX001과 CTX110 시리즈가 있습니다. CTX001은 유전병 중 하나인 베타 지중해성 빈혈과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가위 약제입니다. 베타 지중해성 빈혈은 보통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여 지중해성 빈혈로 불리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아기는 출생 직후부터 피로, 쇠약, 숨가쁨 등 중증 빈혈의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CTX001은 현재 임상 단계로 조만간 임상을 마치고 내년에는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로 인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시가총액 역시 다른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는 항암 치료 목적의 면역 항암제인 CTX110 시리즈가 있습니다. CTX110 시리즈 역시 임상 단계로 시장에 출시된다면 큰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에 이제까지 매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은 파트너 제약사들로부터 발생한 콜라보 매출로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닙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2020년 연구개발비로 266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2,920억 원을 지출했으며 작년 순이익은 마이너스 348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3,820억 원 적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69빌리언 달러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와 에디타스 메디슨에 비해 3배에서 4배 이상 많은 현금을 보유하여 유전자 가위 삼총사 중 가장 튼튼한 재정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현재 개발 중인 유전자 가위 제품이 예정대로 문제없이 잘 출시된다면 2026년경에는 1.8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상대로라면 2025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로 바뀌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149.75불입니다. 목표주가 최고치는 189불, 최저치는 55불입니다. 두 번째는 샤펜티어와 함께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받은 다우드나 박사가 설립한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입니다. 2014년에 설립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시리즈 A 펀딩에 참여하여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1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는 에디타스 메디슨과 비슷하게 2016년에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5월 30일 현재 시가총액은 5.1빌리언 달러로 약 5.6조 원입니다. 인텔리아 역시 작년 다우드나 박사의 노벨상 수상 소식 직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16불대에서 92불까지 올라갔다가 등락을 반복하여 현재 70불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나 에디타스 메디슨보다 주가의 하락폭은 작습니다. 인텔리아의 주력 제품은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말로이드증 치료제인 NTLA-2001이 있습니다. 트랜스티레틴 아말로이드증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병으로 혈액 내 단백질이 심장에 쌓여 심근증을 일으키는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유전성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을 고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인 NTLA-2001은 현재 글로벌 1상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 첫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력 제품은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인 NTLA-2002로 현재 전 임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유전성 혈관 부종은 몸 안의 장기가 묻는 유전병으로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며 심할 경우 기도가 부어 숨이 막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연구 개발 중인 제품으로는 겸상적혈구 빈혈 치료제인 OTQ923과 급성 골수병 치료제인 NTLA5001이 있습니다.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LNP라고 불리는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더 많은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체내의 타겟세포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겟세포가 아닌 다른 부위로 유전자 가위가 전달되어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표적 이탈률이 낮아져 유전자 편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텔리아 세라피틱스 역시 아직 제품이 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 제약사들로부터 콜라보 매출밖에 없어 매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매출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에 150밀리언 달러를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3분의 1 수준인 597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6,6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임상 실험 중인 제품들이 예정대로 시장에 잘 출시된다면 2026년 999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5월 30일 현재 인텔리아 세라피틱스의 주가는 74.94불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평균은 85.30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10불, 최저치는 60불입니다. 유전자 가위 3총사 중 세 번째 기업은 펑 장과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공동 설립한 에디타스 메디슨으로 2013년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드나 박사는 몇 개월 후 특허권 관련 문제로 퇴사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를 설립합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은 2016년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에디타스 메디슨의 시가총액은 2.3빌리언 달러로 유전자 가위 3총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주가 역시 작년 12월 400%가량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현재는 30불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유전성 안과 질병인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의 치료제인 에딧 101로 FDA로부터 임상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는 망막의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질환으로 출생 또는 영유아기부터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유전질환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에딧 101 제품은 환자의 몸에 직접 크리스퍼-캐스나인 유전자 가위 약제를 주입하여 특정 유전자를 자르거나 수정하는 인비보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연구 개발 중인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는 인비보 방식과는 달리 몸 밖으로 세포를 꺼내 유전자 가위 치료를 한 후 다시 몸 안에 주입하는 엑스비보 방식의 에딧 301이 있습니다. 에딧 301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CTX001과 경쟁 제품으로 겸상적혈구 빈혈증 및 베타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입니다. 올해 2021년 1월 에딧 301에 대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엑스비보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펑 장이 크리스퍼-캐스9보다 정확도가 높은 캐스12를 발견하여 엑스비보 치료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스12 유전자 가위는 캐스9 유전자 가위에 비해 분자 크기가 작고 정확도가 더 높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크리스퍼-캐스9 기반의 엑스비보 치료제에 대비하여 좀 더 정확하게 치료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의 작년 매출액은 90밀리언 달러이지만 이 역시 실제 제품의 출시로 인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언제 임상 실험을 모두 마치고 시장에 출시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현금 보유량은 402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4,400억 원입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잘 출시된다면 2026년 매출액은 850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은 2027년이 되어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보시겠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에 대한 목표 주가 평균은 41.71불입니다. 현재 주가보다 22.86%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75불, 최저치는 20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위 3총사 기업의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기업 모두 아직 임상 실험을 모두 끝낸 제품이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임상실험을 무사히 완료하고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기를 바라지만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고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는 데까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특허 이슈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에디타스 메디슨 측이 먼저 특허권을 취득하긴 했으나 여전히 누가 최초 발명하였는지 심사하는 저촉 심사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전 인류에 공헌을 할 수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방안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특허권을 가져가고 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된다면 이 또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인텔리아 세라피틱스, 에디타스 메디슨 세 기업 모두 제품 출시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향후 몇 년간은 적자가 더 지속될 수 있어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긴 호흡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조금씩 주식을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세 기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주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보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 상황 측면에서도 가장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21세기 최고의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나 에이즈와 같은 희소질환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한두 명의 사람이 짧은 기간 발명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여 년 전 일본의 이시노 박사가 처음 크리스퍼의 존재를 발견한 이래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크리스퍼와 캐스 단백질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밀을 하나둘씩 밝혀냈기 때문에 임마누엘 샤펜티어 박사와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 펑장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도 이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아 인류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샤펜티어 박사의 경우 수십 년간 여러 연구소를 전전하던 무명의 과학자였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했던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기적과도 같이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대밀림을 탐험하기를 좋아했던 호기심 많던 어린 소녀 제니퍼 다우드나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여성 과학자를 롤모델로 삼아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 매진한 결과 현재 자신도 수많은 여성들에게 훌륭한 여성 과학자로서 롤모델이 되어 수많은 강연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메리카 드림의 꿈을 안고 넘어온 가난했던 펑장의 가족은 처음에는 영어도 못해 힘겨운 이민자 가족의 삶을 살았지만 펑장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생물학 연구소인 브로드 연구소에서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여 인류에 공헌하는 유전자 가위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3명 모두 각자의 태생과 처지는 틀리지만 현재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늘 부지런히 도전하는 사람에게 결국 운도 성공도 따른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열어가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인류에 공헌하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